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동아시아 최고의 성인 교육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여러분은 언더스탠딩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동아시아 최고로 올라서긴 했는데 오늘의 주제가 네. 성인용 교육 플랫폼은 성공하기 어렵다. 무슨 이런 주제를 해. 나 정말 진짜 너무한다. 오늘 동아시아 제1검 이재용 회계사님이 나오셨는데 네. 이분도 그러니까 사회성 참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성인 교육 플랫폼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까치발 뜨면서 가진 애를 쓰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성인 교육 플랫폼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제로 오늘 정말 낙담할 것 같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는 네. 성인 교육 전문 업체들을 예. 또 해부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또 이재용 회계사님이 한 번 쉬셨는데 네. 쉬시는 동안 막 칼을 가른 느낌이에요. 네 한번 죽어봐라 막 하면서 무섭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남의 약점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아무튼 예.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 뜨고 있는 성인 교육 플랫폼들은 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고 저희도 열심히 시청하면서 예. 언더스탠딩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선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바로 만나볼 거고요. 예. 혹시 뭐 심약자, 노약자, 마음 약하신 분, 미성년자 계시면 오늘은 좀 이렇게 막 샥!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이렇게 눈 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인 교육 플랫폼. 에듀테크. 네. 그럼 뭐죠? 강연하는 회사들. 뭐 주로 이제 뭐 에듀테크라 그러면 되게 범위가 넓은데 네. 뭐 오늘은 주로 얘기할 건 진짜 그 강의로 돈을 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게 돈이 벌기 어려운지 주로 네.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위즈덤 칼리지 3프로 TV에서 네. 진짜 열심히 막 그냥 짝 찍다 쓰러지면 병원으로 실려가고 막 그러는데도 네. 뭐 만만치는 않더군요. 네. 그렇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니면 누가 만들냐? 예. 하고 만들 수는 언더스탠딩도 조만간 강의 네. 공개를 할 예정인데. 네. 그런데 오늘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듣다니 나 미치겠다. 진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저런 회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 아닌 비판이 그냥 비판이죠. 비판이죠. 비판인 괜찮습니다. 비판. 비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인데 네. 당신의 일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네. 회사님은 뭐 그렇게 좋아서 그렇죠. 비판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네. 당신이 뭘 한다고 비판하냐 그게 뭐 당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창업하지.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렇게 까면 깔수록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왜 이렇게 막 맞는 걸 좋아하는 그 변태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 어쨌든 이제 성장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이제 챌린지를 항상 당하고 이제 욕을 먹는 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자한테 가서 욕 먹으면은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데 미리 먼저 맞으면 내가 그래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이런 걸로 우리를 의심하는구나라는 포인트를 그렇죠. 이재용 회계사님이 네.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언더스탠딩이 만만한 겁니다. 네. 뭐 언더스탠딩에서 뭐라고 했는데 뭐 몇 명이나 받겠어? 라는 생각을 네. 예. 그런 두고 마음이 보십시오. 조금 있고요. 네.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주로 패스트 클래스 101 뭐 이런 네. 업체들인가요? 주로 이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어떤 예. 회사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에듀테크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순위권으로 따져보면 요 4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 리드라는 회사랑 리드. 환다라는 회사가 있고요. 요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뭐 7,500억, 뭐 맥시멈 4,000억까지 하는데요.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리드라는 회사는 이제 비전 펀드, 손정유 회장의 비전 펀드 투자를 받았고요. 네. 2,000억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리드? 여기가 AI로
이제 문제 추천해주고 토익 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당신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풀어주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AI로. AI. 내가 모를 만한 문제를 그쵸.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죠. 문제를 던져준다. 던져주겠어. 그래서 당신의 최단 시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모르는 문제만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예상 뭐 문제들 같은 것들 나왔을 때 예. 당신의 예상 점수는 몇 점이야? 토익 지금 800점이지만 요거 공부하면 850점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시간 제공해 아껴주는 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은 안 나왔습니다. 한 53억 원 이제 시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좀 큰 편이고 칸다도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아직은 이제 수익 모델을 붙인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회사고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요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 그냥 뭘 제대로 해야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 요거보다는 오늘 주제는 이제 데이원 컴퍼니라고 해서 흔히 패스트 캠퍼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교육 하시는 예. 그런 뭐 어떤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는 데이원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요. 유료 강의 판매. 유료 강의를 판매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850억. 클래스 원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매출액이 한 866억. 예.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 가치에 비슷한 매출액. 약간 뭐 비슷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두 회사가 어떤 그러네요. 차이가 있고 이 회사들이 앞으로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하다 보면 아 이 성인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이슈가 있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둘 다 어마어마하게 받았네요. 그렇죠. 투자 왜냐하면 이제 비용을 계속 적자를 보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제 네.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예. 광고비를 되게 많이 씁니다. 광고비를 많이 선행해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행해서 쓰다 보니까 예. 여태까지 이제 흑자로 돌아선 적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그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3프로 TV와 언더스탠딩도 같이 분석해달라는 채팅창에 진짜 왜 네,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네. 사회성 떨어집니다. 정말.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난 네. 우리 언급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듣고 있는데. 아, 진짜. 네. 사실은 뭐 언급되려면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돼야 돼요. 자산 120억 원은 이상은 넘어줘야. 그렇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네. 네, 조만간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네 개 업체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이제 클래스 원원이랑 이제 데이원 컴퍼니에 대해서 오늘 좀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 왜 적자냐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 화면 보면서 본격적으로 빨리 얘기하죠. 오늘 드릴 아. 말씀이 많아요, 제가. 예. 진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은 네, 몰랐어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네. 남 아픈 얘기로 주로 들으니까 참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클래스 원원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된 회사인데 매출액이 860억에 적자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는 비슷하게 849억인데 적자가 111억 정도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요 두 회사의 특징은 일단 데이원 컴퍼니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네요. 174% 전년도에 300억 했는데 840억을 했다. 음. 클래스 원원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좀 많이 심하죠. 30%였는데 개선해서 19.7%. 영업이익률이. 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손실률이네요. 손실률인 거죠. 네,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데 요것만 보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영업이익률 점점 개선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클래스 그러니까요. 101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네요. 좋아지고 네. 있는 추세는 있고 밑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나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매출 성장률은 그래 대형 컴퍼니는 괜찮은데 클래스 원원은 그래도 잠깐만요. 성장률이 잠깐만요. 예. 우리가 저렇게 네. 두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쵸. 딱 요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요것만 그러니까 보고. 매출은 하나는 늘어나는데 네. 이익이 더 나빠졌어. 네. 하나는 매출은 조금 덜 늘어났는데 이익이 이익은 좋아졌어. 좋아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나빠. 음. 야, 야 이게 어렵네. 이거 잘 모르겠네요. 뭐 흑자로 전환했거나 하면 그래도 흑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전 남편과 현 남편 중에 고르라는 것처럼 짜증나는. 모르겠네요. 난제입니다. 실제로도 두 회사 비슷하고요. 근데 성격은 좀 달라요.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주로 취미, 뭐 물론 뭐 꽃꽂이, 미술, 뭐 음악, 뭐 다양하게 좀 취미 영역 전반 아니면 재테크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네. 무자본 창업하기 네. 막 네.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막 이런 거 네. 주로 하고요.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 마케팅, 뭐 회계, 뭐 여러 거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좀 지금 손익계산서는 되게 약식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면 이 회사의 비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네. 자, 숫자만 가지고는 모르고. 요것만 네. 보면은 아직 판단 보류고요. 아, 제가 네. 볼 때는 판단 보류고 네.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조금 더 판단해 보시죠. 성격을 한번 보자는 성격 거예요. 한번 성격을. 보시죠.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렇지. 예. 숫자만 봐주고는 사람을 모르죠. 모르지. 그렇지. 네, 성격을 봐야지. 둘다 매출액은 참고로 똑같습니다. 855, 865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클래스 101 먼저 보여드리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노란색 음영칠을 드린 게 이제 제일 큰 놈을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의 성격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서열 1위가 지급 수수료. 이거는 주로 이제 강사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강사료. 서열 1위가 강사료. 많이 들겠네요. 그거는 네. 어쩔 수 그리고 없이. 광고 선전비가 2위, 3위가 급여인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전기 단기 매출액 대비 비율을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교육업체는 다 똑같거든요. 급여, 네.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가 주로 메이저 세 개의 비용인데 주요 비용이 요거 세 개 봤더니 전기에는 매출액 대비 92%, 단기에는 매출액 대비 88%.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변동비랑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예, 물론 변동비는 아니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저런 비용의 비중은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도 이거 빼고 나머지 12%로 먹고 살기에는 나머지 다른 비용들도 많기 때문에 요걸로 먹고 살기는 일단 쉽죠. 적자의 원인은 그래서 뭐냐 물어보면 아, 저거네요, 딱. 예, 제일 큰 놈 지급 수수료 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강사들한테 주는 돈. 강사님들이 한 40% 가져간다. 네. 100만 원 벌면 40만 원 드려야 된다. 이게 와. 비중이 교육업체 치고는 꽤 높은 편입니다. 저렇게 네. 원래 저 정도입니까? 많이 주는 원래 거- 저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회사의 특징이 이제 딱 그 클래스 원원 이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누가 얼굴에 딱 뜨냐면 신사임당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셀럽들 그런 분들의 강의가 주로 많이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여기는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이게 우리가 아니어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을 모셔가지고 강사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구나. 잘 네. 나가는 분들은 매출의 뭐 80%도 가져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게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도 네. 그 잘 나가는 분들은 데리고 오려면 네. 네. 뭐 9대1, 맞습니다. 10대 0, 때로는 11대 마이너스 1까지도 준대요. 네, 맞습니다. 어. 와주시기만 하세요. 이거네. 오주시면 저희가 기사와 차량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그러네. 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 그렇죠. 그래서 간판이 필요한 거고. 학원도 간판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예기획사랑 좀 비슷해요. 결국은 어떤 강사 비싼 강사, 정말 1타 강사는 별로 회사한테 재무적으로 큰 도움은 안 돼. 어차피 자기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학원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타 강사를 모셔오는데 네. 1타 강사의 힘으로 2타, 3타 강사를 종합반으로 묶는 거예요. 선물 세트 묶듯이. 모객은 1타 강사가 해주고 돈은 그래 네가 번 거 1타 너 다 줄게. 아. 그 대신에 우리 2타 3타 강사 있으니까 아하. 그것도 좀 같이 팔 수 있게 우리 묶음 상품으로 한번 들어오지 않을래? 예. 그게 이제 학원 비즈니스의 메인인데 일단 클래스 101의 사례로 좀 유추해 보건데 예. 지금 지급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셀럽들이나 우리 없어도 잘 사는 분들한테 좀 많이 좀 휘둘려 가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점이냐면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그런 잘하는 강사 위주, 잘하는 어떤 셀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그런 그 컨텐츠의 소유권이 회사보다는 강사한테. 강사한테 많이 가 있어요. 아. 근데 뭐 셀럽이라는 건 사실은 숫자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모셔오기도 힘든데 늘리기도 힘들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성장시키려면 셀럽 2탄, 3탄을 모셔와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도 이제 거의 모실 만한 분은 다 모신 거 아니냐. 그럼 더 이상 이제 강자를 더 늘려야 되는 그 성장을 하는데 더 이상 뭐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매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강사가 가져가는 건 많으니까 적자폭은 아직 계속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야, 아직 2%도 안 불려갔는데 네. 벌써 벌써 끝났네. 그러니까 뭔가 유명 강사가 있어야 그 성인 교육 플랫폼으로 네. 방문자가 오는 구조인가 봐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최초에 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현상만 보고 따져 보면 이렇게 강사료를 많이 준다는 40% 50%를 준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성장 전략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내재적인 컨텐츠나 기획 능력으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셀럽들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힘으로 그런 이제 거죠. 올라온 거 아니냐. 플랫폼의 유명세보다 네. 나오는 강사들의 유명세가 더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MCN에서 돈 벌기 힘들다는 이유도 네. MCN도 비슷하거든요. MCN도 어떻게 보면 이미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닌가. 예. 재무제표를 통해 이제 유출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 네. 광고 선전비도 비용 많이 내야 들겠네.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네, 좀더 들어가 쭉쭉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쭉 정리하시면 한번 흐름이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인원수 정보도 나오는데요. 대충 이제 21년 말이랑 20년 말 이제 인원수 고려해 보면 평균 인원수가 300명 정도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급여로 나눠 보면 평균 급여가 한 6,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이 1,000원 단위라서 6,6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낮은 건 아니에요. 교육 업계 치고 낮은 건 아닌데 그리고 1인당 매출액 한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아 여기는 이제 낮은 게 아니라는 말은 뭔가 경력직이 많다는 거거든요. 주니어보다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들, 이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고 네. 그 말인즉슨 사람 손이 많이 타는 비즈니스구나. 그냥 네. 대졸 신입사원 뽑아서 네. 시켜서는 안 돌아가는 일이구나. 그렇죠.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급여 100억이랑 퇴직급여 3억 나오죠. 네. 그리고 18억 대비 12억 정도 퇴직급여가 나와요. 186억.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루틴하게 돌아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여의 12분의 1이 퇴직급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달치가 보통 퇴직급여니까. 예. 예. 그 말인 근데 전기에 보면 100억에 3억이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1년 이상 직원이 거의 별로 없었다. 아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말 사람은 턴오버가 좀 많은데. 심할 것 같다. 12분의 1에 가까울수록 재직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렇죠. 아. 그 말인즉슨 경력직 많이 모셔와서 턴오버 심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좀 단계 개선됐으니까 22년도 또 재무제표를 봐야겠지만 현재 요거만 봐서는 좀 턴오버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타는 비즈니스인데 급여 이 직원들의 턴오버도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추도 조금 해볼 수 있죠. 뭐 숫자는 사실 꼽아보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기하네. 근데 아하. 3개월 있다 나가도 퇴직금은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만 1년이 꼭 돼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년 안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이 퇴직급여는 급여랑 안 퇴직급여 된다. 캡 차이가 벌어집니다. 캡 차이가 벌어지니까. 네. 아하. 그런 거 보면 지금 12분의 1도 안 되고 한 1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네. 그래서 좀 많이 늘긴 늘었는데 22년까지 추세를 보긴 해야 되는데 턴오버는 좀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직원이 중요한 비즈니스고 이 직원들의 기획 능력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쪽도 조금 야, 아리송하다. 오케이. 네. 저 가만히 보니까요. 네. 이거는 이 회사가 투자할 만한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재무제표에 많이 숨어 있어서 좋지만 네. 내가 입사하는 그래 사람들은 취업할 때 네. 입사하려는 대상의 기업을 저걸 잘 뜯어보면 그럼요. 야, 이 회사는 사람 자주 나가네. 네. 보통 이게 큰 회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깁니다. 연수 이런 걸 해놓긴 하는데 네. 네. 스타트업은 짧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요. 회사에 돈 얼마나 있네. 그렇죠.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망하겠네. 아니면 괜찮겠네를 저걸 보고 판단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힌트죠. 스타트업 원래 턴오버가 심하긴 한데 그 와중에 또 같은 업종끼리 묶어보면 얼추 비교가 되거든요. 저긴 평균 급여가 얼마고 저긴 평균 근속 연수가 대충 얼마가 될지를 잘 꼽아보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유추는 대충 가능해요. 보면 네, 차이가 많이 나면 네. 턴오버가 좀 많이 된 걸로.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그런 아, 이거 식으로. 괜찮은데? 입사 전에 살펴봐야 할 그 회사의 재무제표 포인트 5개. 네. 야, 이거 이런 우리 거. 유료 강연으로 만들 네. 유료 강연으로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매출액을 네. 자꾸 이제 고려하시는 네. 하셔야 되니까. 예.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대형 컴퍼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위가 좀 달라. 여긴 1위가 광고 선전비입니다. 300 아까는 한 210억이었는데 네. 여기는 349억, 광고 많이 350억이 광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작은 대신에 출장비가 높아요.
뭐 출장을 뭐 이렇게 뭐 140억이나 쓸 일은 없으니까 이건 예. 제가 볼 때는 강사료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지급 수수료랑 출장비를 같이 묶어야 강사비를 유치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는 네, 아무래도 그런 뭐 것까지 오프라인 다- 강의는 뭐 출장비로 처리한다든지 예. 뭐 어쨌든 강사료를 네.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금액이 이렇게 그렇지 큰 거 않겠는가.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세 가지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사료, 급여, 광고비가 제일 큰데 여기도 이제 비율을 묶어 보면 비슷합니다. 아까도 88%였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비슷하네요. 88%였나 예, 예. 비슷한데 구성 항목이 달라요. 아, 구성 그러네요. 항목이 여기 광고 선전비가 매출액 대비 41%고요. 여기는 지급 수수료 출장비가 약간 극단적이 약간 여기가 40%였는데 여기는 이게 작네요. 여기는 이게 작은 대신에 광고가 40%예요. 야, 그렇다면 저건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러니까 요 말은 광고 선전비는 플랫폼을 알리는 걸 거 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많이 쓰고 있다는 건 네. 약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줄이기도 수 쉽고 있으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안 좋은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광고 선전비가 전년도엔 90억이었는데 당년도엔 350억이란 말입니다. 네. 작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29%인 거 보면 광고비 1억 쓰면 매출액 한 3억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제는 4억 41%인 거 보면 이제는 광고비 1억 쓰면 이제 매출액이 한 2억 5천밖에 안 나온다. 아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다. 광고의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혹시 네. 저 2%의 날카로운 저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네. 저 회사는 저 같은 셀럽이 가서 강의를 하면 네. 이거는 회사를 사실상 광고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한테 주는 돈은 광고 선전비로 분류하지는 않을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강사님들한테 17%만 줘서 네. 저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말인즉슨 뭐 여기저기 숨어 뭐 여기 막 기타에 숨어 있을 모르겠어요. 그 회계 처리 네. 기준은 뭐 회사의 회사마다 뭐 조금씩 특성이니까 다르니까. 조금씩 예. 다르긴 한데 네. 이제 그 말인즉슨 여기는 이제 셀럽보다는 이제 현업에 계신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뭐 알겠어요. 그냥 대충 뭐 적당한 수준으로 정액으로 계약한 다음에 가구 회사 김 과장 뭐 네. 이런 분들 모셔다가 네, 애초에 셀럽인 실무,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엑셀 하는 법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 들어가 보면 이제 강좌를 만약에 듣고 싶은 강좌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코딩을 배우고 싶다. 어. 뭐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서 눌러보면 강사가 누군지가 잘 안 나와. 쭉 끝까지 쭉 그래 겨우겨우 강사가 누군지 찾으시.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테마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니까. 강사 그리고 아. 후기가 없어요. 절대 뭐 이 회사 뭐 별점이 몇 점이네, 뭐 회사가 강사가 좋았네 안 좋았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구색이 중요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 저런 강의. 그렇죠. 아. 당신들이 직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모든 강의를 내가 만들어 놨어. 그 대신에 강사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낮출 수 있다. 네. 조금 방향이 다르네요. 네, 두 회사가. 완전 다르. 한쪽은 셀럽 위주로 성장하는 회사, 한쪽은 유재석, 한쪽은 유재석이고. 기업이 성장하지만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는 회사. 전혀 다르네 진짜. 네. 똑같은 이제 매출액이지만 그렇군요. 네, 둘 좀 명확한 차이가 있죠. 야, 점점 어렵네. 뭐가 더 나온 건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어디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그러다 보니 네. 광고는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럼 뭐 광고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대비 광고비를 보통 이제 로아스라고 하는데 네. 로아스가 전년도에는 뭐 350%였는데 올해 200%, 250% 줄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재구매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전년도에 들었던 우리 수강생들이 와서 또 뭐 더 좋은 거 없나 찾아서 또 듣고 해야 네, 되는데 강의에 만족해서 이거 좋네. 파이썬 1단계 들었으니까 뭐 자바도 들어야지. 2단계, 3단계 들어야지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계속 광고비를 쏟아내야 되니 그렇죠. 그렇게도 유추할 수 뭐 있죠. 느끼는 바가 있는 표정입니다. 또 갑자기 또 표정이 또 깊어지시는데. 만감 교차해. 네. 저희가 티셔츠 팔아봤잖아요. 네, 네. 만감이 교차네. 제발 좀 사주십시오 하는 날만 네. 한 5장 팔리고 그렇죠.
사신 분들도 네.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진짜 못 광고 선점 효과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다 필요해서 사요. 뭐 예. 코딩도 배워야 되고 마케팅도 배워야 돼. 다 요즘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학교에서 못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들을 알아봐야 돼서 듣긴 듣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광고 매출액 대비 강사비가 높지 않다는 말은 이 강사들이 전문화된 강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백이사님,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게 네. 광고 선전비가 매출액 대비 늘어났다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지만 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광고 선전비를 늘리면 네.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늘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채널을 성장하려면 광고 선전비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써야죠. 네, 그 쓰면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광고 선전비를 늘렸다는 게 얘들은 진짜 그쵸. 효율이 떨어졌어 이렇게만 꼭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효율을 줄이더라도 물량을 늘려서 네. 우리는 채널을 더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어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희는 주입식 광고. 구매하실 때까지 네. 똑같은 네. 광고를 네. 지겹도록. 근데 네.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광고비도 좀 이런 명확하게 좀 타겟화된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고 예. 어쨌든 TV에 어떤 연예인들을 써서 나오는 약간 이제 매스 마케팅이 따로 있는데 예. 생각해 보면 이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TV 광고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매스 마케팅보다는 좀 타겟화된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거 보면은 계속 이걸로만 350억 쓰려면은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지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유추는 가능한데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내부 데이터를 보긴 봐야 됩니다. 확실한 건 효율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진다. 효율은 떨어진다. 이게 네. 과연 이거를 통해서 진짜로 내년에 이제 그 지표를 개선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시장이 작으면 광고했던 사람한테 계속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또 떨어지기도 효율도 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매출을 계속 늘려야 하는 그런 또 압박감이 있으면 효율 낮은 광고지만 해서 야. 매출도 늘려야 되고 네. 그러다 남들 보니까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은 한 3배 가까이, 2배 반 가까이 성장을 했지만 광고 예. 선전비는 3배, 한 4배 가까이 쓰게 됐다. 그게 이제 효율이 망가졌다는 뜻이다라고 네. 하고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좀 더 보여드리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평균 급여가 6,600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평균 급여가 높진 않습니다. 4,300 정도, 1인당 4,300 정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고 인원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 네. 말인즉슨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신입, 조금 그러네요. 더 비숙련 직원들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비율은 아까 보여드렸던 클래스 101보다는 네. 괜찮습니다. 거의 한 12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음. 물론 전기에는 좀 그랬지만 그런 네. 거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자리 잡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보여지고요. 결국 네. 이 회사한테 중요한 거는 구색입니다. 기획. 즉 얼마나 많은 상품군을 잘 구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하고 싶은 것들을 잘 구색하고 만드는데 숙제는 뭐다? 강의 퀄리티. 그렇네요. 예. 여기는 퀄리티를 주지 못하면 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광고 선전비 지표 이 효율은 끊임없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이 시험대가 2022년 이제 매출액과 광고 선전비 비율을 보면 예.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더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럼요.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시잖아요. 둘 중에 아직 어떤 거 선택하실지 아직 모르겠어요. 못 정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데이원이 조금 더 성장성은 있어 조금 보여요. 더 이제 끌리시죠. 직원도 좀 젊고 그렇죠. 어쨌든 채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매출액 1인당 매출액도 조금 더 높고 네.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면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강의들은 유튜브에 많지 않아요? 엑셀, 뭐 파워포인트 네. 내지는 포토샵 강의 이런 거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유튜브가 또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누가 돈 주고 할 건가? 뭐 하는 생각. 그러게. 네. 결국 진짜 둘 다 맞고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더 보여드리면
손익계산서만 보면 좀 헷갈려서 재무상태표도 살짝 봤는데요. 예. 그중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현금 잔고랑 선수 수익입니다. 왜 그러냐? 현금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클래스 101은 현금이 단기금융 상품 이게 이제 정기예금이라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 합치면 120억, 125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요. 이제 아직 투자 유치 소식이 없습니다. 11년 말 현재 120억 있는데 연간 적자가 뭐 이거보다는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투자 유치 소식은 없는데 현금이 아마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좀 들고요.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금이랑 이제 기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비슷한데 합쳐서 80 한 5, 6억 정도 있었는데 예. 여기는 투자 유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올해 중에 350억을 해서 여기는 아마 현금이 좀 빠방하게 아직은 있을 거라고 1년에 보여집니다. 한 100억씩 까먹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네, 그럼 100억 저기에 100억 정도가 있어도 연말 되면 없는 항상. 그렇죠. 투자 그렇게 유치를 그럼 매년 해야 하는. 그렇죠. 매년 실제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고 그리고 그 대신에 현금은 그렇다. 현금은 현재는 대형 컴퍼니가 좀 더 여유 있다. 최근에 예. 투자를 예. 받았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선수 수익이 중요합니다. 교육업체는. 이게 뭐냐면 예, 선수 수익이라는 이게 게 어떤 뭐냐면 겁니까? 고객이 결제를 했는데 예. 강의를 아직 안 들은 거. 아. 결제는 했는데 어차피 결제하고 수강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수강 기간이 있을 텐데. 중간에 그만두고 환불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환불을 하겠지만 환불은 보통 안 하니까 교육은. 네. 근데 뭐 아직 이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게 선수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총액도 중요한데요. 총액보다는 증가 추세가 중요합니다. 왜요? 왜 그게 왜냐하면 중요합니까? 이 선수 수익 이 150억이라고 써 있는 친구들은 예. 내년이 되면 다 매출액으로 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겠지. 아, 거의. 그렇겠죠. 왜 아직 안 그렇지. 들었는데 그렇지. 강의를 들으면 이게 그대로 매출액으로 예. 꽂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년도 12월에 150억이었고 당년도 12월에 150억이었다는 말은 실제로 고객이 결제하는 수준이 작년 말이랑 올해 말이랑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 매출 증가세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니면 비싸고 긴 강의는 좀 네. 줄이고 네. 싸고 간단한 강의로 좀 늘렸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요거 증가하는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게 매출 증가 추세랑 같은 겁니까? 아니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유대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미래 지표로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6기의 네. 선수 수익은 7기의 매출과 연동되고 그렇죠. 아 저걸 보면 아직은 없지만 2022년 매출을 대충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매출 채권. 네. 매출 채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이거는 이미 결제하신 거니까. 결제를 네. 한 거니까. 외상으로 한 매출 채권인데 이건 이미 결제를 한 거니까 아, 그러네. 회사가 받아놨다가 아직 매출 인식 안 한 거예요. 올해 장사 잘했다면 저 숫자 많았을 텐데 네. 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교육업체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좀 정보가 좀 많죠, 저희. 예. 네, 근데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IFRS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계약 부채라고 하는데요. 아 네. 똑같은 고객이 결제한 거라도 네, 이름만 달라요. 아 같은 얘기다. 네, 선수 수익이고 얘는 계약 부채 이름만 달라요. 네, 근데 얘가 한 68억이었다가 한 98억 정도 되죠. 한 50% 정도 성장을 선수 했어요. 수익이라고 붙이고 밑에는 계약 부채라고 붙이고. 네, 똑같은 친구입니다. 선수 네. 수익과 계약 부채는 똑같은 알겠습니다. 친구들인데 네. 여기는 위에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거의 똑같고 여기는 그래도 절대 수준은 여기보다는 작지만 그건 뭐 상품의 특성일 가능성이 높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율 자체는 한 50% 성장한 거 보면 그러네요. 늘어났습니다. 22년의 성장률은 당연히 클래스 101보다는 데이원 컴퍼니가 높을 가능성이 네.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높다. 교육업체에서는 그러네요.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저런 데이원 컴퍼니를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어. 계약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부채 비율 왜 이렇게 높습니까? 하겠죠. 도대체 빚을 얼마나 줬길래? 말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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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선수 수익을 부채에 맞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회사가 욕을 먹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진짜 착한 부채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냥 부채가 아니라 매출액을 늘리는 부채이기 때문에 너무 네. 좋은 부채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네. 요것만 보면 결국은 내년에는 계약 부채가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내년에는 매출 괜찮겠구나. 매출이 여기가 조금 더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각도가 살아 있구나. 성장의 각도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약간 스탠스가 이제 둘 다 이제 적자가 둘 다 심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적자 폭은 아직 대형 컴퍼니 좀 작고 컨텐츠 비용도 아직은 좀 작고
성장률 근데 대형 컴퍼니가 높고 음. 그런 거 보면 대형 컴퍼니 숙제는 되게 심플하죠.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율을 낮춰라. 재방문율을 높여라.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장률을 유지해라.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 네. 매출액 성장률은 데이원 컴퍼니가 또 높았는데 네. 비용 그러니까 이익률이 더 낮아진 게 문제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광고 선전비가 늘어나서 그런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광고- 만약에 광고 선전비가 늘어나서 비율 이제 효율 매출액 대비 효율이 떨어진 게 네. 진짜 재방문율이 최악이라서 그런 거라면 그러면 내년은 더 심하게 22년 더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재방문율 괜찮다. 재구매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성장하려고 그냥 무리해서 좀 쏟아 부은 거다. 예.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 재무제표는 안 나와 있지만 예. 동일인이 구매하는 강의의 숫자가 매년 어떻게 늘어나고 변화하고 있느냐. 있느냐. 그렇죠. 그걸 봐야 그 숫자 좀 되겠네. 갖고 와봐라. 그렇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간만 지나면 되겠네. 여기는 한 번 왔다가 다 가시는구나. 빠지는 걸 광고 선전비로 메우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양쪽이 다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클래스 101 같은 경우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에 의존하던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강사료를 낮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미 뭐 이런 그렇겠죠. 구조가 짜였으니까. 네. 근데 안 그러면 뭐 다른 유명하지 않은 강사로 하면 이제 매출액이 안 오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구독 모델. 우리 클래스 101은 구독 모델로 가겠다. 월 19,000원 내시면 다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즉 우리 개별 강사보다는 플랫폼의 힘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다시 예. 그거는 유명 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더 생각해 볼 만한 모델이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유명 강사가 있으면 그 사람 걸 보기 위해 이제 구독 모델을 결제를 할 거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성인 교육은 뭐 다 하지 말라는 거냐? 예. 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될 만한 재무제표 두 개를 뽑아왔는데요. 네. 그것도 살짝 보시면 조금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휴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넷. 휴넷이란 뭐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뭐 성인 직무교육,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하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도 매출액이 나쁘지 않습니다. 700억에 영업이익 48억 정도 나오고요. 뭐 매출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좀 적은데 네.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이익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계속 나오나 봤더니 예.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세 개라고 했잖아. 급여, 콘텐츠, 광고 선전비 세 개의 예. 합계가 네. 여기는 한 76%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작네요. 그게. 조금 더 작네요. 아까 그 회사들은 88%가 나와서 이제 룸이 안 나왔는데 여긴 76%. 왜 그러냐고 봤더니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이 없어요. 응? 휴넷은 광고를 안 한다. 광고를 안 한다. 여기는 아예. 23년 된 회사거든요. 예. 이미 교육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여기는 주로 B2C보다는 B2B만 하는 회사여가지고 예, 잘 갖춰놓고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 당신네들 직무교육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B2B로도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뭘 잘하냐면 이제 정부 지원금 나오는 필수 교육 있잖아요. 뭐 예. 성희롱이라든지 막 이런 꼭 해야 되는 교육들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반복 매출이 끊임없이 나와요. 어차피 네. 뭐 성희롱 교육 혹은 네. 이런 꼭 해야 거 되는 거, 꼭 네, 해야 되는 거. 거니 네. 그거 그때 강사 불러서 하지 마시고 우리 거 한 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사장님께 충성해야 되는가 같은 아, 그런 강의도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휴넷의 클래스를 사셔라. 네, 아하. 그렇죠. 여기 편하게 장사하네. 그렇죠.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근데 성장성도 나쁘지 않고요. 뭐 예. 상장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성도 나쁘지 않은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스트레스, 모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죠. 우리 저거 합시다. 야, 나도 지금 저거야. 이걸로 합시다. 우리는 효율이 떨어져서 저런 걸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광고로 승부하지 우리는 못하겠다. 그냥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지만 휴넷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원 컴퍼니가 원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그림이긴 해요. 네. 이런 직무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어. 이거 잘 꾸며놓으면 기업한테 팔기도 좋으니까 실제로 이제 B2B 매출액도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휴넷이요? 패스트 캠퍼스도 휴넷처럼 되고 싶은 거지. 그게 구독을 한다는 게 저런 모델이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클래스 안정적- 101이고요. 그건 그건 B2C로 구독한다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B2B로 구독하는 거를 이제 데이원 컴퍼니도 하고 싶은 거죠. 아, 왜? 나는 강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구색은 잘 갖췄어. 그치. 다 갖췄어. 들어. 음. 이런 거죠.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휴넷 좋네요. 휴넷 네. 모델. 매일매일 해봐야 대박 안 나도 돼. 생산하는 어, 언더스탠딩 그래. 그만하고 네. 그냥 기업들이 원하는 걸 찍읍시다. 네. 그러니까 대박보다는 중박으로 그렇죠, 그렇죠. 길게 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긴 스타트업이 아니라서 23년이나 된 기업이기 때문에 예. 빠른 성장은 됐고, 네, 요 정도 가자. 요런 느낌이고요.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장주, 우리 교육의 대장주, 메가스터디 교육,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네. 매출액이 6,200억이고요. 여기는 영업이익률 15% 나옵니다.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네, 1,000억 나옵니다. 936억 원 나오고요. 와. 네, 매출액 증가도 51%, 거의 뭐 제2의 괜찮네요. 증가율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매출액을 4천억 찍는 회사가 6천억이 아니 뭘 됐다는 건. 했는데 지난 1년간에 뭐가 있었길래 매출액이 50%가 늘어요? 네,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데요. 사실 큰 거는 경쟁사들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여기 되게 레드오션이고 약간 고등교육 중고등교육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예. 여기가 이제 1위 지지 계속 워낙 잘 그러니까.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약간 치킨 게임에서 밀려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자의 재무제표거든요. 네, 예쁘죠. 아름답구나. 아니 근데 이 네. 고교 메가스터디 같은 고교 강의 시장도 현우진 뭐 엄청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그 많이 주죠. 스타 강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죠.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왜 이렇게 이익률이 잘 나오냐? 예. 비용도 한번 보시죠. 비용 보시면 여기가 상품 원가 뭐 어쨌든 그런 중요한 급여 콘텐츠 광고 선전비 비용의 합계가 네. 한 61% 정도 나오는데 되게 낮죠. 아까 아까 정보다 88%였는데 훨씬 낮네요. 왜 예. 낮냐면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강의 매출도 있지만 교재 매출도 한 30% 나오고요. 교재 매출. 온라인 매출도 그래서 있지. 교재를 팔아야 된다. 그래. 온라인 매출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출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학원이 20개가 넘거든요. 기숙 학원도 많고요. 오프라인 학원이 되게 많습니다. 오프라인도 같이 한다.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어. 강의도 있고 교재도 있다. 되게 일단 매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서 예. 강사 1, 2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고요. 네. 스타 강사 있습니다. 현우진님 돈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요. 예. 준 만큼 여기는 그 종합반을 긁은 게 이제 일상화돼 있어요. 예. 이제 수능이 끝나면 11월, 12월에 예비 고3 친구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종합반을 결제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결제하냐? 현우진이 있는 메가스터디를 결제합니다. 그럼 현우진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을 같이 패키지로만 사야 된다. 그렇죠. 현우진님한테는 당연히 돈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예. 다른 분들은 그만큼 받지는 않으시니까 어. 그런 거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현우진님만 살 수도 있는데 네. 학생들 자체가 네, 그렇게는 안 산다. 네, 그렇죠. 그런 구조고요. 야, 환상적이네요. 너무 좋죠. 어. 너무 좋고 그리고 인지도가 워낙 높잖아요. 뭐 우리 그쵸, 교육 메가스터디고. 메가스터디는 모르는 사실 사람이 뭐 없죠. 우리도 알고 애들도 알고 다 아는 거니까 예. 뭐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도 한 10% 이내로 그냥 나오니까 광고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많이 적게 하진 않습니다. 580억 쓰는데 매출액 6천억이니까 좋죠. 네. 확실히 성인 교육 시장보다는 네. 성인이 되려는 사람들의 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크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저도 확실히 크네. 한참 그 생각을 했어. 왜 도대체 성인 교육 어떻게 보면 인구수는 성인이 훨씬 많잖아요. 네. 중고등보다 그러네. 성인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잠재 시장은 뭐 중고등학생보다 사실 성인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 중고등 교육을 하는 메가스터디는 6천억이고 왜 성인 교육을 하는 회사들은 600억, 700억, 800억 사이에서 아둥바둥 해야 되는가? 성인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인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네. 조금만 비싼 건 돈을 네. 안 써요. 근데 술 먹으러 가고 날씨만 좀 좋으면 조회수 안 나오고 네. 성인들이 문제입니다. 성인들이.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교육 기업들을 뭐 감사하거나 뭐 이렇게 컨설팅했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예.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거든요. 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고등 교육 시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만드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주구장창 하니까 그 네. 시장이 크고 수학이면 수학. 수학의 그렇죠. 정석. 그것만 밀면 돼. 수학만 해도 몇 천억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성인은 어쩔 수 없이 다품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성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좌 하나하나당 매출이 많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네. 네. 그럼 오늘은 이 스타트업 뭐 회계했다가 또 내일은 또 뭐 했다가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합니다. 인구수가 언더스탠딩. 많은 것보다
강의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매출액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진짜 맞는 얘기다. 네, 두 번째는 락인 전략인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락인을 안 해도 그냥 락인이 돼. 예. 전략이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성인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뭔지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완강률이 안 들어. 매우 떨어져요. 성인 교육은. 어. 근데 그걸 뭘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자격증. 자격증을 주거나 이거를 통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 아니 인증서를 주거나 예. 아니면 학위 그리고 어떤 그런 대학교의 뭐 최고의 교육과정처럼 네트워크 인맥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뭔가 이게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101, 대형 컴퍼니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만족에 가까워요. 나 기타 잘 치고 싶어. 나 코딩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이런 개인의 만족인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내 효익까지 넘기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죠. 눈에 안 보여. 그 자꾸 조야시키니까 빨간 티, 파란 티 하듯이 네, 이렇게 줘야 돼요. 까만 티. 뭘 줘야 뭐라도 줘야 돼. 아, 그러니까 우리도 위즈덤 칼리지도 최준영 박사님 강의 다 들으면 노란 띠 주고 네. 김상균 교수님 강의 다 듣고 가면 파란 띠로 바꿔주고 그렇지. 네. 띠를 하나씩 줘야지. 네. 김경일 교수님 끝나면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네. 물론 그게 어느 품새 정도 시험 한번 보고.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춰야 돼요. 아 이거를 받으면 취업할 때 유리하다더라. 네. 뭐 이직했을 때 뭐 위전 퀄리티에서 뭐 학위 받았어? 네. 그러면 뭐 인정을 해줘야죠. 네. 네 그런 거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강사랑 회사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비싼 강사들은 회사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매출액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돈 많이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회사한테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사들은 이제 아직 인지도가 낮은데 아직은 강사료 많이 안 버는데 네. 강의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 가성비가 높은 강사들. 가성비가 높은 사람, 네. 자질이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그 전국에 학원이 막 20몇 개, 30몇 개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산에서 강의를 잘한다. 음. 대치동으로 올려요. 음. 대치에서 잘한다. 온라인으로 올려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인재 약성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랬겠죠. 인재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1타 강사가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데 그렇구나. 결국 그 1타 강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인재 풀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아. 왜 전국에 오프라인 학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 구단도 비슷하죠. 프로 메이저리그 뭐 트리플 A, 더블 A에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리고. 올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몸값이 싼데 우리 안에서 어쨌든 그런 발견할 수 있는 풀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잘하는 강사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게 어렵고 이제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인지도가 낮지만 이제 잘하는 강사로 끌어올리려면 그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업이 어쨌든 뭐 어떤 강의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양식, 어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숙성이 되진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 교육은 잘 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다. 예. 네, 완전 어렵죠.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야 다. 네, 우리 괜히 시작했어. 내가 봐도 안 될 시장에 왔네 우리는. 네. 구구절절 안 될 시장에 왔네. 이렇게 진짜 성인 교육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당연히 시장 엄청 크니까 인구수 뭐 중고등학생이 네. 뭐 수십 배니까 되겠지 하고 들어가 보면 네. 이런 것 때문에 치이는 거야. 계속 이제 재구매 안 일어나고. 진짜 공부 너무 안 해 진짜. 네. 우리나라 성인들. 교육 안 하는 데다가 좋은 강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도 영 쉽지가 않아요. 강사님들도 말 더럽게 안 그렇죠. 듣는 거. 잘하는 강사는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못하는 강사는 진짜 그냥 못해. 어디? 네. 깜놀했어. 네. 그게 이게 선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강사 야, 때문에 고객은 떨어져 우와. 나가고 잘하는 강사 때문에 돈이 떨어져 나가요. 맞습니다. 네. 와.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기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미국의 사례도 조금 찾아봤어요. 네, 네, 성공 사례 미국은 있습니까? 그래도 선진국이가 뭔가를 풀지 않았을까? 예. 네, 두 개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이제 미국의 유데미라는 회사가 있고 코세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둘 다 21년에 상장을 했어요. 네. 상장 가치는 비슷합니다. 둘 다 이제 환산하면 2.7조 원, 2.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직 적자긴 하네요. 아, 비영리법인이네요. 네, 영리법인인데 적자긴 해요. 네, 왜 상장했는데도 왜 적자냐?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여기 거의 이제 글로벌 범위로 합니다. 커버리지가 매우 넓어요.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곳이 주요 지역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씁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얘기를 왜 하냐? 이 회사의 이 두 회사의 성장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예. 이 유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특징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요. 그냥 당신 카메라만 있으면 만들어 유튜브 찍듯이 찍어 그리고 강좌 올려. 그다음에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당신이 강사료도 알아서 책정해. 내가 그걸 잘 만들 수 있게 어떤 뭐 지원을 매뉴얼이나 해줄게. 템플릿 같은 건 내가 지원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만 명의 강사들이 그냥 만들어서 찍어요. 올려요. 그러다가 잘 팔리면 거기에 확 이제 대박. 한 명이 막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사람이 나오죠. 왜 손실이 나죠 그런 회사가? 네. 모델 좋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행 투자죠. 진짜 커버리지가 넓거든요. 아. 왜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 하나 찍어놓으면 전 세계 다 송출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을 전 세계에 여기 뿌려야 와서 되고. 각자 강의를 올려보세요. 네. 그걸 그쵸. 고출한다. 완전 유튜브랑 비슷하네. 마케팅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3,200억. 매출액 7,300억에 아. 마케팅 3,200억. 그러니까 이 마케팅 끝나면 네. 영업 손실이 지금 한 1,000억 나니까 네. 이 마케팅 안 하면 한 2,000억 이익 난다는 거군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강사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예. 거죠. 예. 왜 못하는 강사들을 이제 끌어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찍게 만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 안 들고 그냥 네가 찍어. 우리 관여는 안 할게. 그 대신 잘하면 우리 회사에서 떼돈 벌 수 있어. 끊임없이 강사는 신규 발굴이 된다. 그렇죠. 계속 이제 뭐 어디 인도든 어디든 네. 뭐 잘하는 강사들이 예.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되게 잘 만들었고요. 코세라 같은 경우는 네. 여기는 이제 무료 강의를 많이 틀어줍니다. 네. 주로 유명 대학교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무료 강의를 많이 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의 민주화, 뭐 어떤 못 사는 나라에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데, 예. 근데 왜 상장을 하고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냐? 그 대신에 당신들 내가 인증서 줄게, 학위 줄게. 그럼 돈 내. 그러니까 코세라에서 강의를 듣는 건 공짜인데 네. 강의를 다 들으면 학위나 인증서를 주는데 그건 돈 내야 된다. 그렇죠. 태권도 도장 공짜, 네. 빨간 띠는 5만 원, 그렇죠. 까만 그거네요. 띠는 7만 물론 원. 더 복잡하긴 한데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버드 강의 공짜로 들어. 근데 졸업장 받고 싶으면 돈 내.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락인 전략. 아. 성인 교육의 락인 전략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는 락인 전략을 잘 풀었죠. 락인 전략이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줘야 돼? 그러니까 다 들은 사람들 뭘 네. 줘야 된다니까. 코세라 졸업증 가지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뭐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어떤 강좌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고 예. 그 안에 어떤 과제를 풀었고 여기 약간 학교 비슷하게 짜놨거든요. 온라인 학교 비슷하게. 그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럼 회사 사장님이 보기에 야 이 직원은 코세라에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 코세라에서 이걸 들었대. 네. 야.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퀄리티 있는 이제 기업을 만들었다. 플랫폼을 만들었다. 아니 돈 주고 인증서 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게 돈 준다고 그냥 주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출석률 나와야 되고 예. 그 과제도 주고 그 안에서 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 성과가 나와줘야 인증서가 나오니까 돈만 준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퀄리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네. 나중에 회사를 할 때 직원을 뽑을 때 언더스탠딩을 매일 듣습니다. 네. 듣습니다라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뽑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이렇게 유익한 걸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러려면 이제 훌륭한 언더스탠딩에 인재죠. 구독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권위가 생겨야 될 거잖아. 권위가 코세라만큼의 권위가 생겨야 된다. 아, 권위가 생겨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락인 전략 그리고 강사들과의 선순환 이런 것들을 네. 장치를 만들지 않은 성인 교육에서는 미래를 그리기가 좀 어렵다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너무 회계사님은 어렵다. 스타트업 컨설팅도 해주시잖아요. 네. 언더스탠딩 이제 많이 와보셨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좀 답답은 하시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 아니 근데 하나만 더 네. 비슷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고교 그거는 그렇지. 검증된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자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다가 치열한 경쟁 속에 메가스타디 같은 분이 나온 거고 네. 성인용 시장은 아직 네. 안 나왔어요. 완벽한 승리자가 없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성인용 시장은 이제 커가는 그동안은 애들 교육시키는데 바빴으나 이제는 자기 개발이 점점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성인용 시장은 분명 커질 것이다.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네. 이거는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제대로 된 플레이어가 나와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락인 효과 그리고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언더스탠딩 얘기를 해드리면 네.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연예기획사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연예기획사? 말이냐면 예. 이 안에서 계속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이제 분들이 나오고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니 저 포함해서 물론 업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네.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언더스탠딩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계약으로 치환하는 거죠. 당신 감사한 만큼 돈을 내라? 아니 그건 아니고 당신 나랑 계약하자. 그 대신 당신이 하고 있는 컨설팅 있잖아. 당신이 하고 있는 강의 있잖아. 나도 팔아줄게. 그 대신 수수료 조금만 내가 받을게. 왜냐하면 내가 IP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내가 당신을 유명하게 무대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기획사가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잘 키워서 유명해진 다음에 노예계약해가지고 돈 벌어가는 노예계약 죄송합니다. 노예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률 높은 계약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여기도 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방송국처럼 끌어모아서 그 중에 잘 될 것 같은 사람은 알아보시잖아요.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예. 계약해요. 왜냐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컨설팅 팔아줄게. 계약은 내가 강의 클래스 팔아줄게. 101 뭐 이런 데 안 나가는 걸로. 내가 팔아줄게. 그거는 뭐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미래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맞는 얘기네. 그래서 뭘 팔죠? 계약을 하면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계속 출연을 해줘라? 뭐 아니요, 강의를 하는 분들은 강의를 유료로 팔고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 컨설팅을 유료로 그렇지, 팔고 그렇지, 책을 그렇지. 파는 분들은 책을 팔고 그 사람이 팔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사람이 IP가 되는 거지. IP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2%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제 너무 지겨워서 안 도. 티셔츠 사줬으면 됐지 이놈아. 맞아. 뭘 또 계속 사달라 그러냐. 야. 그런 이제 연예기획사 겸 플랫폼 겸 뭐 이런 다양한 채널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 데려다가 구걸시키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가면 예. 그러니까. 와, 연예기획사 맞는 얘기네.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하랍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군요. 성인 교육은 진짜. 해도 안 된다. 음. 그러니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한테 잘해라.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 다다 이게. 그렇죠. 와. 일일이 다 한 번씩 만나도 될 만큼 시장은 좁다. 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의 교훈이네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연예기획사가 되면 유일한 탈출구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우울하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정말.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작했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잘 포섭해서 네. 교육 상품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신세 안 지는 네.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